저승사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저승사자는 지금 말하는 저승사자는 지구에 갇힌 저승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고?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구, 우주가 생긴 그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디지? 그럼 당연히 빅뱅 이전이라고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이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막 이제 시간, 물리학 이런 걸 읽어보니까 대부분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대충 138억 년 즈음에 우주가 쇠할 만한 것이 무한대로 응축되어 있던 쇠할 만한 것이 뻥 터졌다. 그래서 우주가 뻥 팽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 응축이라는 건 식관으로 보면 임수밖에 없어요.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무한 응축할 수 있는 건 임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쉬웠어요. 이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폭발했다? 폭발했는데 폭발한 건 뭐지?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수하니까 당연히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자, 그래 보니까 이거는 폭발하면서 뭐가 열렸냐면 시공간이 열렸구나.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동시에 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이에요. 열. 어마어마한 열기. 이 열기는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에 따뜻한 몸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뭐 몸이 차지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열기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시공간을 결정하는 게 열기라는 걸 이해를 못 한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아까 책에서 고민했지만 왜 이 개수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인데 이 폭발력의 과정에 물질이 생겨날 수 있냐고요. 이걸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못하죠. 그렇죠? 왜 이게 뭐가 폭발했는데 이거 무슨 재주로 이 폭발하는 과정에 물질이 생겨납니까? 물질이 생기려면 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열기가 있어야 되고 중력작용으로 단단해져야만 이게 가능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뒤를 이제 빅뱅 이전으로 갔어요. 그때 여기에 열이 있더라고요.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이렇게 임수를 향해 가더라고. 근데 그럼 여기에 극점인 팽창의 극점은 뭐지? 병화밖에 없어요. 병화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임수로, 임수에서 개수로, 개수에서 병화로, 병화에서 정화로. 그런데 그거는 개수의 팽창의 극점이 병화일 뿐이고 이 개수에는 무슨 에너지가 숨어 있냐면 정임의 중력과 응축의 에너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이 두 개의 에너지는 개수 속에 숨어 있다가 중력작용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겨먹은 정임계 구조라는 거죠. 이 한 쌍은 뭘로 되어 있냐면 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서 임수라는 게 딱 잡아서 양쪽에서 막 충작용을 이걸 막 끈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끈이론이 아니야. 내 설명은. 끈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생겼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 우주에 본 가장 작은 단위가. 그래서 막 파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우주에 어디에도 죽어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화를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충작용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극히 미세한 불균형에 의해서 물질이 우주에 생겨났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생겨났는데 이 물질이 생겨나는 속성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작용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회전하는지? 왜 우주 몽땅 다 돌죠?
태양도 돌고 뭐도 돌고 안 도는 거 있어요? 혹시 안 도는 게 존재합니까? 우주에? 없잖아요. 있어요? 제 머리도 돌고. 그래서 저를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몽땅 다 회오리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굉장히 긴장감 있고 어느 순간 양쪽의 스핀이 딱 틀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한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00억 년 동안 돌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지구가 나와요. 지구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최소한 100억 년 동안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말이 100억 년이지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100억 년 동안 뺑뺑이를 쳤대잖아요. 이 지구를 만들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회전을 했겠어요. 그 회오리 작용으로 이제 우주 중에 뭐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우리 지구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미 개로 바뀌고 개수가 회오리 작용을 통해서 정화랑 충돌하면서 모토를 만들어냈어요.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거 보통 뭐 화생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화생토 과정이죠. 근데 근본적인 우주의 속성은 뭐죠? 정임이에요. 정임.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들은 정임이라고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정임학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전문가겠어요? 지구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응축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정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 정축, 임, 정미 뭐 이런 사람들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집중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집착이 대단하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파고들어요. 임, 정축 이런 정미 이런 글자들은. 그래서 천재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 회오리 작용으로 정임합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임합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보이지 않는 개수가 있어요. 이 개수가 계속 정화랑 충돌해가지고 회오리 치게 만들어 도르게 만들어요. 살아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구라는 모토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모토를 만들어냈는데 모토만 있으면 죽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비출 때 여기에 뭐가 없으면 생명체 살 수 없어요. 그럼 과학책에 나와요. 물리학책에 나오고. 안 읽어보면 말을 마세요. 여기 뭐죠 이게? 이게 개수 대기예요. 대기. 이 대기가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어요. 지구에. 얘가 이 태양을 걸러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게합이에요. 자, 그럼 무게합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당연히 공적이죠. 그죠?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합이 공적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을이 붙어야 공적이 돼요. 근데 왜 무게합은 사적이 될까요? 개수가 흑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화가 비추면 개수는 흑색이에요? 아니죠. 컬러를 갖게 되죠. 그때는 개수가 또 공적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무게합은 근본적인 속성은 공적인데 병화가 없으면 사적이 됐다가 병화가 있거나 을이 있으면 공적으로 바뀐다고요. 고로 사주팔자도 역시나 구조론이라는 거지. 을개무가 다 갖추면 공적이 됐다가 무게만 있다면 사적이 됐다가 뭐 무병계가 됐다면 공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운에서 와서 병화를 때리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짓이 이상하게 음습해지더라. 원래는 밝은 놈이었는데. 그건 운의 변화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지구를 얻었어요. 지구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여기에 단세포가 38억 년 전에 무토에 짠 등장합니다. 여기 당연히 수기였죠. 아직 임수가 있었겠죠. 생명수가 있었겠죠. 그죠? 단세포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진화해서 우리처럼 사람이 됐어요. 이 단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갑이라고 그래요. 갑이 지구를 뚫어버리면 이걸 이 무토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기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기자는 이 몸통 속을 말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문제가 생기면 삶의 터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 같은데 기축년 같은데 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왜 십신으로 정제가 돼요? 그건 뭐 십궁도 다 설명했는데. 축토에서의 변경은 적어도 가장 근원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삶의 터전은 뿌리는 축토에 있기 때문에 축토에 뿌리 내리는데 그 뿌리를 변화를 준다는 뜻은 근본적인 삶의 터전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쩌면 다시는 그곳으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번 바꾸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땅 뿌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 모판 바꿔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농사를 한 50년 지어봤는데 그 모판 바꾸면 다시는 이제 거기 못 가잖아요. 그죠?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꾼다 그러면 아 다시는 이곳에 못 올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다시는 그 직업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축토에서는. 왜냐면 근본 터전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모토의 땅에서 갑이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갑비합을 했죠. 그죠? 이게 갑비합이죠. 이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자, 여기까지 이제 시공도 다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구까지 등장했냐면요. 근원적인 에너지 정인계의 파동으로 충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뭐 노자가 충기로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노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알게 돼요. 그걸 읽어보시면 노자는 이미 충으로 세상이 조화를 이룬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어요. 도덕경에서.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오리 작용으로 100억 년을 회전했더니 중력작용이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무게합을 해서 단세포가 생겨나고 갑기합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금에 척추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기타 등등 눈이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근 45억 년의 윤회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몸은 결론적으로는 본질이 생기예요. 이 생기는 절대로 정화 중력작용도 아니고 개수 청력작용도 아니에요. 반드시 중력과 청력이 한 쌍이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의 파동으로 존재해요. 이게 생명체가 생기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에 뇌가 있어요. 얘 두 개가 막 충동질해서야만 충을 해서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뇌만 존재해도 죽어요. 의미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생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지. 심장만 있어도 심장만 있다가 살아요. 어떻게? 이거 충을 해야만. 이 둘이 충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작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충을 안 해주면 심장이 뛰지를 못해요. 얘는 나가고 얘는 안으로 당겨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운동 방향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지구의 생명체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기본적인 속성이 움직임, 생기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움직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회오리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회전하면 지구가 계속 회전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착각을 하게끔 해주는 무언가를 선물해줘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만약에 회전을 안 했다고 쳐봐요. 지구가 회전을 안 했어. 그럼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시간이 존재해요? 혹시 다들 주무시나? 다들 눈 감고 계세요. 존재할 수 있어요? 회전을 안 하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네? 그쵸. 공간, 물형의 변화가 있어야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형 변화가 없으면 무슨 재질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알아요. 맞죠? 그 물형 변화는 뭘로 생겨나죠? 중력으로 생겨나요. 열로 생겨나요. 그래서 그 열작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 움직일 때마다 열이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열이 움직이는 거예요. 열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는 열이 개입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열밖에 없는 거예요. 중력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너무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죠? 안 지루해? 괜찮아요? 안 지루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다행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전개충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전개충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모든 거는 전개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점 간에 오미술이 있죠. 그죠? 자축진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은 자축진에는 개수가 폭발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오미술에는 중력작용이 있어가지고 땡겨오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자축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번 뻥튀기 시키려고 하겠구나. 얘들은 어떻게 탐욕적으로 뭔가를 막 끌어모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간이 회오리 작용으로 만들어졌고, 그 회오리 작용의 본질은 물형의 변화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오리가 존재하고, 일정한 회오리 작용을 통해서 물형이 변화하고, 물형이 변화할 수 있는 열이 개입되고 중력작용이 개입됐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죠.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회오리 작용으로 뭐가 생겨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사계가 생겨나요. 사계. 지구의 물형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사계절의 변화 과정이 생겨난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400일 동안 생겨났고 지금은 365일 동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틀려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365일이라는 시간을 근거로 명리학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혼나는 진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하루에 1년을 하루 만에 회전하는 그런 데 있다면 명리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근데 이 모양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분명히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물형 변화라고 했어요. 물형 변화. 그에도 중력이 개입돼 있어요. 그 중력이 계속 이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정인계의 세상에서 이 개수 쪽 말고 정화 쪽은 반드시 개수 쪽에서 정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력의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중력이 생겨나서 물질이 생겨나고, 물질이 점점 열을 축적하면 개수의 발산하려는 작용은 줄어들고 이 중력 작용은 증가를 해요. 혹시 왜 늙는지 아시겠어요?
왜 늙느냐고 설명하면 의사들도 잘 설명 못 하잖아요. 노화의 비밀. 이거 뭐 하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죠? 혹시 아세요? 왜 늙는지? 결론적으로 이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노화의 비밀, 불로장생 이런 거 보면 왜 노화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결론적으로 중력과 청력 게임인 거예요. 가만 갈수록 늙어지는 이유는 탐욕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탐욕이 언제 생기냐면 식공도로 보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23세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때부터 그 전에 굉장히 순진했어요. 저도 순진했거든요. 철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23세부터 내가 서울을 다 사고 말 거야. 이런 탐욕이 생겼어요. 서울 개뿔 하나도 못 샀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 전개충 작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신을 추구할래, 물질을 추구할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벌여야지 아니야. 돈은 나쁜 것이야. 정신을 주고 공부를 해야지. 이러다가 또 오늘 갑자기 돈을 벌여야 돼. 몸부림을 치는 거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몸부림 치다 죽어요. 이 전개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 종합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물질계의 끝이 나와요. 그죠? 나와야죠. 그 물질은 중력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생기를 잃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개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신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그죠? 뭐라고 부르든, 아무개나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의미를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영원한 거는 원이죠, 그죠? 이건 아실 거 아니에요? 영혼을 상징해요, 원.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삼각형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려운 말 읽어보면 다 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이 정인계 이 모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회오리 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 나쁜 쪽, 좋은 쪽, 나쁜 쪽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좀 지나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좀 지나니까 굉장히 또 좋네. 이런 연병 뭐가 맞는지 몰라.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생각도 바뀌고 그놈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돌고 돌아서 돌아야 되는 거지 이제. 뭐가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돌아야 되기 전에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택하지 마라 이래요. 간택만 하지 않으면 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회오를 치는 원의 영원한 시간인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삼각형의 생환묘 과정을 지나는 생장쇠묘를 할 수밖에 없는 물질 세상이 존재해요. 영혼의 세상에 삼각형의 물질 세상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물질 세상은 육체를 가졌고 육체를 가진 거는 반드시 인옷을 삼합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해자축이라는 축이는 기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봐요. 인호수를 제하고는 해묘미는 해자축, 인묘지 이렇게 돼요. 사유축은 해자축이 있어요. 그죠? 또 신자지는 신주술, 해자축, 인묘지는 또 해자축이 있어요. 유일하게 해자축이 없는 곳은 인호술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인호술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인호술이 3개예요. 그럼 또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대편이 이렇게 생긴 목은 신자진이라고 해요. 이게 공개예요. 근데 얘가 인호술에서 신자진으로 왔다 계속 또 뺑뺑이 치고 있네. 근데 그냥 정충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중간에 또 뭘 끼워 넣어.
수화가 몸부림쳐서 목금을 만들어내요. 그게 아까 저기 삼막 설명했던 해묘미와 사유축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인호술과 신자진과 중간에서 해묘미 사유축이 뱅글뱅글 4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해자축이 없는 공간은 인호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인호술을 이런 새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는 그러면 인호술이 새끼라고 그러면 이는 뭐예요? 근데 너무 질문이 어려울까봐 질문할게. 이는 인의 정체는 뭐죠? 1. 죽음 2. 3. 탄생이잖아요. 그죠?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껏 해야 우주에 4%도 안 되는 물질계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인목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탄생이요, 탄생. 그리고 여기서는 장정에 이르고 술토에서 묘지에 든 사망해요. 맞죠? 그거를 하려고 그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해자축을 지나서 다시 인으로 오려고 요 신금부터 여기 임수가 들어있죠. 이 저승기를 준비해요. 신금부터. 그걸 신살로 신금을 뭐라고 그래요? 역마라고 그러죠. 역마는 뭐다? 저승길로 가려고 준비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역마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탐욕에 찌든 인간에게 물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좀 더 달콤한 미끼를 줘요. 그러니까 역마는 달콤한 유혹이야. 어떤 달콤한 유혹이냐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100원을 있는데 그 하늘은 그 100원을 뺏어가야 되겠어. 뺏어와야 되겠는데 분명히 저것이 내가 뺏어오려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아,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마에서 300원을 벌게 만들어줘. 꼬셔서. 그럼 신났다고 막 돈 끌어다가 막 투자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다가 육회가 되면 확 뺏어버려. 그래야만 묘지로 들어가거든. 그게 역마 육회 화계의 과정이야. 근데 신났다고 여기서 이게 삼각형으로 꼬꾸라지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굴러떨어지, 이게 최근에 누구 굴러떨어졌잖아요. 굴러떨어지면 여기서 한참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굴러떨어지는 여기 역마부터는 그래도 이미 내려온 상태니까 덜 아프지.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 탐욕이 여기서 굴러떨어지거든. 막 똥꼬 찔려, 굴러떨어져, 머리 깨져. 이게 이제 탐욕불이다. 이제 그런 놈들의 결말이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빼서 역마, 육회 이런 데서 다 빼서. 그래서 묘지에 들고 가게. 그래 놓고는 여기서 다시 정화를 빼앗아 버려. 이 정화, 술의 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화가 뭐예요? 아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육체를 만들어내는 중력 에너지예요. 여전히 물질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어내는 중력 에너지를 해수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오와 이 장정이 있었죠. 그렇죠? 오중 정화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꼬꾸라져서. 그럼 진사에서 지망이라고 하는 진사에서 진토는 뭘 뺏어요? 자, 여기 술토에서는 술의 천문으로 육체를 뺏었다 칩시다. 정화 중력 에너지를. 진사에서는 뭘 뺏는 거예요? 네? 개수를 뺐죠. 그럼 왜 뺏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술토에서 해수로 그 인간의 탐욕을 없애려고 육체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빼앗아 버리는 놈이 저승사자예요. 모성. 그러니까 저승사자라는 개념은 네 마음대로 뺏어봐. 내가 다 줄게. 얘 개념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안 뺏길 거야. 그 미련 남은 거를 강압적으로 땡겨오려고 하는 게 임수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강제로 뺏어오려는 절에 가면 그 네 개 그 눈이 부리부리한 애들 있잖아요. 혹시 그 뭐라 4대 천왕이라고 그래요?
그 막 눈알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있는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 임수가 있으면 우 뭐 있었잖아요. 우 이런 애들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 이런 게 다 저승사자예요. 그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도 다 저승사자입니다.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육체를 뺐는데 진도에서는 이 개수를 왜 뺐죠? 왜? 왜 뺏기는지 알아야 진상으로 알죠? 성장. 예? 육체가 정신을 빼서 육체가 성장하니까. 개수 수기가 없애줘야지 성장하잖아요. 뇌 없는 놈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육체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뇌 없는 아이가 잘 자란다는 소리였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10궁도에서 임계가 마지막에 붙어있죠. 이 임계의 개수는 내가 맨날 말하는 우주엄이에요. 이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10궁도에서 정인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금에서 시종자를 완성하고 임수에서 육체를 빼앗기고 개수에서 폭발해서 새로운 영혼을 얻어요. 이 새로운 영혼은 갑이라는 우리 육체로 다시 타고 들어와요. 이 개수가 우리 육체로 다시 타고 들어오는 과정에 전생에 있는 시종자 신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게 윤회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내 전생이 나는 뭐였지? 그게 미치도록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금 갖고 태어난 사람 재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평생 알목을 잡아. 내 정체는 뭐지?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그냥 별의별 방법으로 지금 뭐 요가부터 뭐 발레 스님 기독교 별의별 방법으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요가를 하고 내가 왜 기독교를 왜 스님을 해야 되고 왜 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지. 그 내가 누구냐는 알려면 아까 말한 대로 빅뱅 이전으로 돌아야 돼요. 그걸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몸이 중력을 빼앗기고 임수에서 저승사자 뺏어갖고 개수에서 야 이제 너는 앞으로 후대에는 이런 놈으로 살아봐. 전생에 너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 하도 미우니까 너 다시 태어나서 노비로 살아. 해서 갑이 된 거예요. 그 갑이 뭐냐면 여기 이도수 사마귀라고 출발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고 피크에 이르고 꼬꾸라에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개수가 자수에서 여기 신자진의 자수요. 이 삼각형 두 개의 정반대편에 있는 신자진의 자수에서 임수가 개수화됐어요. 그죠? 개수화됐는데 여기서 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영혼을 얻어서 임목까지 왔어요. 그 전생의 에너지 우주 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임목에서 뚝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그쪽에 어미가 싸가지 없진 않아요. 계속 젖도 주고 막 해야 키울 때까지 키워주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인묘진까지 가는 거예요. 전생의 기운이 인묘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회축으로 새로운 시종자로 출발할 점이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망신이라고 그래요. 망신당하다 그러니까 빨가벗고 이런 아름다운 상상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내 존재를 새끼에 확실하게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10궁도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요 16세에서
23세까지 병화 이 자리예요. 그래서 16세가 되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 전까지 그렇게 식구들하고 잘 놀던 놈이 절대로 부모랑 안 놀라고 그래요. 이때 처음으로 새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에 빠지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짝짓기가 시작되고 남자는 자위를 하고 막 이 새끼를 빠른 놈들은 새끼를 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벌과 나비가 막 날려드는 거예요. 그게 4월이에요. 그래서 4월이면 잘생기고 짝짓기도 잘해요. 불행히도 저는 4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팔자에 하나도 없어요. 고로 짝짓기가 잘. 근데 여기에서 이 병화에 16세가 되면 인간은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진에서 4월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생의 개수를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갑, 을, 병, 정일 때 갑은 인이죠. 그죠? 을은 묘죠. 이 인묘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인묘진 과정은요. 전생과 이생의 연결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내 육체를 딱 지구에 딱 엄마가 낳았다고 해서 전생을 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생의 기운이 막 이어져서 인묘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들을 기억도 못하고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떤 놈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화되면 빠가 되잖아요. 그게 빠가 되는 이유는 전생에 그런 기운들이 총명한 놈들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3살 때 막 피아노 치다가 오늘 갑자기 바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도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혼자 집도 찾아가고. 물론 똥통에 빠지고 뭐 이렇게 죽을 뻔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 과정이 어리버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갑을 인묘진이. 그래서 순박한 거예요. 얘들은. 아직 새끼, 병정, 새끼 안 왔기 때문에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순수한 거예요. 노자가 어린애처럼 놀라고 그러잖아요. 까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사로 가는 거는 전생의 에너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회촉의 시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가 이해됐죠? 그죠? 재밌나요? 졸립진 않아요? 저 생각 외로 초롱초롱하니까 안 졸린 것 같아요.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뭐 40% 해도 재미 하나도 없구만. 나 막 질문하면 그런 질문하면 뭐 속에서 막 짜증부터 나. 나는 저는 왜 질문하지?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데 왜 저런 거나 알고 있으려고 알려고 그러지? 뭐 내일 모레 죽을 거면서.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육체라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뭐 그냥 하느님을 믿으세요. 뭐 알려주던가요?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면 안 궁금해져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왜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주도 안 봐요. 그냥 자연의 이치를 살피는 거에 흥미를 갖게 되지 나의 흥미를 갖지 않아요. 그렇잖아. 지구의 그 생명체의 하나에 불과하구만. 볼래요? 이미 책에다 설명했지만 인간은 4번의 윤회 과정을 거쳐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설명하지만 신자진, 해묘미, 인후술, 사유축 이렇게 4개에서 생에서 해묘미 생에서 사로 가요. 사유축으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생기와 살기예요. 그러니까 미토까지는 생기고 신유술에서 살기로 바뀐 다음에 저승과 이승이 축에서 인으로 바뀌는 거고 출해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장간이 설명해줘요. 극히 명확하게 지장간은 그 모든 자연의 이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장간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관 이외의 것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나는 아직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가 무슨 몸부림을 치든 무슨 여기 녹음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종교 뭐 이 방법 없어요? 증명 못해요? 무슨 소리로 증명해요? 볼래요? 축토에 개신기가 있어요. 인목에 무병갑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축에서 인으로 나온다는 뜻은 이 축토에는요 아직 생명체를 엄마의 육체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 상태예요. 축토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살아있다고 볼 거예요.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게 뭐죠? 입춘이 기준이네, 동지가 기준이네, 이거 하는 거예요. 입춘 뭐 어쩌고 동지 뭐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생명체는 이 육체를 이 밖으로 나온 상태, 그걸 인목을 이제 생명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축토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기준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전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축인하고 진사가 있어요. 진에서 을개무가 있죠. 사와 무경병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개수가 새끼로 나오는 과정까지 진사에 병화 새끼로 가려고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여기 축에서 인으로 갈 때 개수가 병화로 가요. 이거 사계도에 보면 이해하시죠? 임, 개, 병, 정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죠? 개수가 이렇게 병화로 가는 거예요. 그 개수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이 어디라고요? 진토예요. 진토에서 사화로 넘어갈 때는 이제 새끼로 딱 이제 진토는 그 전생의 기운을 넘겨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해서 다시 시종자를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축에서 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에 이 개수, 우주, 어미, 정인, 게렐루야 이거를 인목으로 타고 넘겨주는 거예요. 개에서 병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신금이 여기 있죠. 이 신금은 뭐냐면 전생의 기록 같은 거예요. 시종자 같은 거예요. 이 시종자를 갑이라는 생명체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시종자가 딱딱하면 생명체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유자 파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자 파를 안 시켜주면 유금이 딱딱할 거 아니에요. 그쵸? 딱딱하지 못하게 자수해서 뻥 튀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축토에서 이 축토에 있는 축토는 이런 모양이에요. 콩 속에 있는 막 이 속에 있는 딱딱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이 속에 있는 을목 생기가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래서 인이 되면 여기서 이 콩의 표면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땅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축인이에요. 축인. 그때 드디어 지구 기반을 토대로 생명체가 땅을 뚫고 땅과 접촉하는 게 축인이라고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개도 있었고 여기 시종자가 부들부들해져서 갑부의 무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진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개수가 병화를 한번 바꿔주죠. 이게 개수가 병화를 바꿔주는 거는 이제 육체를 이제 없던 거에서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축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 개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저승의 의미를 쭉쭉쭉 가서 진토까지 가서
진에서 사중병화로 다시 한번 새끼로 나가게 해주고 자기 역할은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부터 새끼에 나가서 새끼치기 짝짓기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미신으로 가요. 정을기, 그죠? 그리고 신토에서는 무임, 경 이렇게 되잖아요. 분명하게 임목에서 갑이 사오미를 지나면서 미토에 가서 이제 을로 물형을 바꾸고 그 생기가 신중 경금하고 을경합을 해요. 을목 생기가 열매 경금으로 물형을 바꿔요. 근데 을경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금이라는 틀 안에 을이라는 생기를 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이 분명히 콩은 땅하고 접촉이 끝났죠. 그죠? 근데 어떻게 다시 걔가 콩나물이 되죠? 어떻게 콩나물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 콩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을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을경합이에요. 경금으로 둘러싸인 딱딱하게 이 열 속에는 씨가 들어가서 그 속에는 을목이라는 생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을목이라는 생기는 해자축 수기에 들어가면은 풀어지기 시작해서 인월에 새로운 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수준화하거든요. 근데 미신으로 넘어가는 과정하고 진사로 넘어가는 거하고 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하고 다 틀리죠. 그죠? 미신에서는 뭘 하는 거죠? 살아 움직이던 움직임을 열매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진사는 그게 아니죠. 진사는 전생의 기운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 지금부터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시종자를 만들어봐. 이게 사유축 운동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콧 질질 흘리고 굉장히 추적추적 보면 멍청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달려다니잖아요. 그죠? 혹시 100m 애들 막 태어나자마자 달려다니는 애들 뭐 본 적 없어요? 뭐 안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저 몇 번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계속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요. 개수 부분이. 가면 갈수록 이 잔머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 개념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시종자가 계속 까발겨지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수를 만나면 계속 진사에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종이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된 종이 나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악해지겠죠. 순박했던 옛날 방식이 좋은데 요즘은 너무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막 너무 빠르니까. 우리 같이 멍청한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안으로 시골로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귀찮으니까. 축인에서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시공간이. 진사에서는 어리버리한 전생과 이생이 에서 살다가 이생에서 새로운 종을 만들려고 확실하게 전생의 기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했는데 이제 미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는 막 움직임에서 생기에서 열매로 만들려고 생기를 죽이고 살기를 증가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개정의 균형 중에서 개수를 줄이고 정화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신 이런 식으로 신유술 이쪽에 중력작용이 강해지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열이 개입되고 생기를 줄이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 생각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유술에서 직업이 뭐 교육이 나오겠어요? 의사가 많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신유술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치료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임묘진에서
의사가 많이 나오겠어요? 인에서 나와요? 해외에서 나오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르려고 하는 교육이 많아요. 기르려고 하는 직업이 많은 거죠. 죽이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기르려고 하는. 근데 신유술에서는 칼질을 하려고 하는. 당연히 그런 직업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자 쪽에서는 뭐예요? 미래를 설계하겠죠. 그죠? 어찌됐든. 자, 미투에서 신금으로 가는 과정은 그렇게 막 까불까불 하던 생기를 줄여서 딱딱하게 만들려고 하는 십궁도에서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갑을병정. 이 정화겠죠. 그죠? 정화를 밑으로 내리면 오화고요. 병화가 정화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 오화예요. 정화가 23세부터 인간은 탐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좀 더 빨리 탐욕이 생겼는데요. 뭐 운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23세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유욕도 강해지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병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질러대는 거예요. 처음으로 본 이 화려한 세상, 뭐 이렇게 화려한 세상이 있었지? 다들 어리셔서 아직 10대라 잘 모르시나요?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얌전한 척만 사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실 때 한 16세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술해에 가요. 술해 신정무 무갑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술에서 해로 가면서 신금 시종자를 새로운 생명체로 바꾸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첫 단계가 수레 단계예요. 여기에서 지정을 답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화가 임수로 물형을 에너지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인호술에서는 더 이상 육체를 유지하는 정화 중력 에너지를 갖지 마라 하면서 임수가 정화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죠. 맞아요? 정화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임수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를 구성하는 정화의 중력 에너지를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임합이에요. 같은 정임합도 미신에 있는 정임합하고 수레에 있는 정임합은 틀리죠. 여기서 정화가 임수로 가겠다고 미신에서 하죠. 그죠? 미신에서 정화가 임수로 바뀌겠다고 저렇게 먼저 1차 준비를 했잖아요. 2차 준비를 어디서 하냐면 수레에서 하는 거예요. 미신에서 하는 거는 열매를 정화와 임수의 응축 수렴작용으로 딱딱하게 만들겠다는 암시를 주는 거고, 수레에서는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 그 시종자를 수기에 풀어서 새로운 종자로 나오게 준비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울에 이르면 임수가 개수로 뻥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발산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혼을 얻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주의 모양은 기본적인 우주의 가장 최소 단위는 정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간택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간택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도사된다고. 도사될 마음 없으세요 혹시? 도사되고 싶으면 간택만 안 하면 돼요. 100만 원만 좀 붙여. 간택하지 마. 그거 좋다 나쁘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도사야.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정계충의 딜레마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면 갑자기 정예로 개수로 계속 바뀌거든요. 정말 1초 단위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갈라져 있구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분명히 저기 옛날 그 대단한 사람들은 저걸 분리하지 말라고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삶과 정화라는 삶, 개수라는 죽음, 아니 소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이 육체가 없다는 뜻이지 진짜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신, 물질계가 아니라 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는 삶, 새끼라고 치자고요. 이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동일하다는 뜻이 돼요. 맞죠? 근데 분명히 달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알아서를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축인, 진사, 미신, 수레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시공간이. 임계, 병정, 가불경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는 게 없다는 의미예요. 달리 표현하면 삶에서 죽음으로 가든 죽으면서 삶으로 오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그죠? 진사로 설명했고 수레로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좋아하냐면 물질과 육체 쪽을 좋아해요. 정화 쪽을 좋아하죠. 색계 쪽을.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물질계에서 공계로 갔을 때 그 과정에 아까 그 시공간이 이어진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놈을 죽은 놈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죽으러 갈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혹시 그 아수라라고 아시죠? 아수라 99작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아수라가 뭐예요? 음과 양이 같이 있는. 아 그래요?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 아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때 서양 그 로마 거기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수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승사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죽고 살고의 과정이. 그냥 육체가 잃어버린다고 죽고 육체에서 탄생한다고 해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저승사자와 삶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들이 서로 연결돼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죽여가지고 내가 육체를 얻을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저승 해자초기의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아수라장이 벌어지냐면 살아있는 애를 죽여가지고 그 육체를 뺏어서 새로운 영혼을 하나 더서 새롭게 탄생하려는 아수라 이 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방법 증명했잖아요. 뭘로? 지장간으로 증명했어요. 그 시공간은 그렇게 에너지 파동이 이어져 있다는 거를. 근데 그걸 어떤 거를 보면 아시냐면요. 유자, 축 이런 턱치기의 속성들을 경험해보면 그때서야 와, 그 귀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희롱하는지를 알면 안 되니까요. 그 걔들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도 뭐 여기 있잖아요. 옆에도 있네. 여기도 있는데 귀신들이 여기 가득 차서 우리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그게 유자축 그래서 폭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뒤통수 당하는 거예요. 유자축이 이게 운이 맞지. 그러니까 내년에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일이 많은 거죠. 왜냐면 신축이잖아요. 네? 무서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나 우리나 다 귀신이래요. 뭐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유금을 해자축에서 뺏으려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통제한다니까요. 이 아수라 시기들이. 그게 근데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발현되냐면 유자축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사주 혹시 아세요? 워런 버핏 사주 혹시 아세요? 강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걸로 합시다. 갑인, 아까 갑술, 기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인호술이죠. 그죠? 새끼의 세상에 임계는 해자죠. 그죠? 맞아요? 여기는 새끼였죠. 그죠? 맞잖아요. 네네. 여기는 인오술. 그죠? 임자는 뭐예요? 새끼가 아니라 공개죠. 아니 뭐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돌아서면 잊으리? 분명히 뭐 이스라엘 마크 뭐 여기 인호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물질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신자진의 이거 해자축은 이건 뭐 영혼의 세계잖아요. 귀신의 세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무언가 이 인호술의 세상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임자에서는 있다니까요. 뭘 뺐죠? 뭘 뺐어요 임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정화를 뺏는 거예요. 중력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육체를 만드는 중력의 에너지를 뺏어요. 근데 그 중력의 에너지의 결과물이 뭐죠? 유금 시종자잖아요. 이 시종자를 뺏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임자의 소위 십신으로 말하면 겁재라는 놈이 임수 밑에서 유자 8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종자를 뺏으려고 하는 행위를 자수가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인연이 오니까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얘가 냄새를 맡고 진술충을 하는 그 올에 이 속에 담긴 요 시종자를 갖고 튄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모양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수를 이쪽에 놔두고 유금을 일지에 놔두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자수가 냄새를 안 맡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종자가 술도 창고로 들어가는 과정에 중간에 있는 자수가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창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열렸죠? 경진 올해 진술충으로 열렸죠. 그죠? 그런 식으로 탁탁탁탁 반응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기억할 거는 뭐냐면요. 그 저승사자들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빼앗는 속도가 일반인들이 빼앗는 속도랑 한 10,000배, 10만 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1억을 벌려고 그러면 저처럼 30년을 까먹어야 된다면 저승사자 같은 놈들은 1,000억을 벌어요. 전혀 틀리죠. 1,000억을.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건 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여기 뒤에 저승사자의 귀신들 여기 되게 많이 이거 지금 몇 마리야 지금.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왜 그게 저승사자여야만 되는지? 선생님 그러면 저승사자가 사주에 한 3개 정도 들어있으면 그럼 뺏기는 건가요? 아니면 뺏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또 지금 또 똑같은 소리가 아니 지금 내가 그걸 설명을 하잖아. 이게 구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자수가 여기 있고 유금이 여기 있으면 아니 이게는 임수만 뭐 하늘에 천간에
임수만 세 개. 그러니까는 이 임수가 자수 없고 이제 임수만 있다. 참 미치겠다. C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뺄게요? 이모가 뺏기. 그렇죠. 이모가 뺏기겠죠. 예.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임자는 5화를 충해서 뺏으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몇 살 때냐면 46에서 60세 사이예요. 근데 31에서 45세 사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에? 어떻게? 돈이 좀 많겠죠. 많다고요? 가져온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임자의 시기에는 저승사자들밖에 없는데 무슨 재주는 물질을 모읍니까? 거기다가 오화에 있는 이 물질을 임자에서는 때려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오히려 임자의 시기의 물질이 더 없고 뺏기죠. 정반대로 생각하면 임자의 시기에 저걸 뺏어오니까 아니에요. 뺏기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임오예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깨져 가면서 생기는 거죠. 오 술이면 점점 많이 생기는 거고, 오 사면 점점 더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오 축이면 갑자기 생겼다가 확 나갔다가 뭐 난리 칠 것이고. 지구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애원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노자의 도가 길 도자인데 지구에서 나가는 길을 찾으라는 의미 아닐까요? 저 마이크 넘길게요.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도란 무엇인가 하는데 어차피 길 도자인데 그 길을 찾으라는 거 아닐까?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멋진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시공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임수, 우주 전역에 펼쳐진 임수하고 지구 내부에 있는 임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리고 여기 대기권의 개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정화라는 중력에 갇힌 거예요. 여기는. 어디는? 이 개수는. 내가 개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긴장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가보셨어요?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갔으면 말씀 맞아요. 제가 나갔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막 다 찢어질 뻔했어요. 이제 막. 여기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중력과 측력 사이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튕겨 나갔거나 아니면 이랬거나. 근데 몇 번 나갔다가 그냥 힘들어 그만뒀는데 이 개수는 우주를 폭발하게 했던 이 개수가 아니에요. 얘는 이 중력 작용으로 무토 쪽으로, 지구 쪽으로 당겨와지는 개수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집착이 숨어 있어요. 이 중력 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은 중력 에너지에 휘둘리는 귀신이에요. 결코 귀신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잡귀라고 표현하잖아요. 잡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력 작용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뭘 좋아하냐면 섹스, 담배, 도박, 투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주 보러 다니고 술 처먹고. 그래서 이게 술주정뱅이 있고 술주정뱅이들이 쉽게 말하면 전생에 귀신 붙은 거예요.
뭐 도박 투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집착을 벗어내지 못한 애들은 한결같이 전생에 그 이상한 짓거리 하던 놈들이 그 영혼이 아직까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해자축이에요. 꼭 되게 공감한. 나도 그랬어요 혹시? 아니 자수 개수를 지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게 저기 해자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자축은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귀신들이 싫어요. 그래서 술 들어가잖아. 그 귀신이 들어와. 이러면서 같이 놀자 막 이래. 그러니까 저기 사주 원국에 그런 글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지금 임자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또라이예요. 그래서 맛이 이렇게 이상하잖아 사람이. 이게 해자축이 그만큼 무서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되게 그게 안 무서운 줄 알고 아무 그냥 수기 뭐 수생 뭐 있다고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도를 찾아가는 길은 이 무토 위에 갑이 무토에 갇힌 개토를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 한번 잡기야 그냥. 갑이 이걸 뚫고 우주에 있는 개수, 우주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개수 개원이라고. 그래서 노자는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개토의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개원의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작용이 없는 개수. 이미 중력 맛을 보지 않는 자수.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강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발사해서 저기까지 가지 않는 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도 닦는 척 하다가도 또 탐욕을 부리는 거고, 도 닦는 척 하다가도 말은 그럴싸해. 딱 돌아서면 별일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 중력 작용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된다?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내가 안 만나요. 상담을 안 하는